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혼 사건의 본질은 이 부부관계의 껍질을 씌운 본질적으로는 재산 분할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범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혼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혼 사건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혼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배우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위자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죠.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자, 양육권자를 정해야 됩니다. 자, 이걸 누가 정하냐? 법원에서 정하기도 하고 협의로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친권자, 양육권자를 정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. 자, 친권자, 양육권자를 정했어요. 그러면은 친권이랑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있겠죠. 그 사람은 친권자나 양육자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. 자, 이게 네 번째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재산이 있죠. 부부가 10년, 20년 동안 살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명의가 누구 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렇게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,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가 다섯 번째입니다. 자, 그리고, 친권자,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, 친권자, 양육권자 아닌 사람이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어야죠. 이렇게 면접 교섭하는 것도 이혼소송에서 정해집니다. 자,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혼소송입니다. 이 사건을 다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혼 사건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통 이혼에 대해서는 양쪽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일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 하면은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요. 두 번째, 위자료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냐? 저는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심한 폭행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부정행위가 입증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.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격 차이 수준인 정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법원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되게 속된 말로 짜고 엄격합니다. 그러니까 명확하게 귀책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친권자, 양육권자인데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개 중에는 엄마 쪽도 친권,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아빠 쪽으로 가겠죠. 그리고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도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법원에서 양육 환경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사조사관,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들이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대놓고 너 엄마랑 살래? 아빠랑 살래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다면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느 쪽이 양육하는 거가 바람직한지 결정해서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.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누구랑 살고 싶냐에 따라 친권자, 양육권자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재산 분할입니다. 이혼 소송이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지급받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혼 사건의 본질은 이 부부관계의 껍질을 씌운 본질적으로는 재산 분할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한 20, 30년 동안 동업을 하다가 동업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 회사 재산을 나눈다.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냐면 나와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을 다 합칩니다. 그럼 여기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건 250만 원이 정해집니다. 자, 이렇게 파이가 정해졌어요.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나눕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한 5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5대5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가감 요소가 있는데
먼저 기여도를 좀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가령 남편이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왔어요. 그리고 남편도 경제활동을 갖다가 하고 좀 고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선 기여도는 올라갑니다. 6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드물게 70%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도 기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통해서 느껴봤을 때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배우자 일방이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가사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그 부분에서도 법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5대5로 출발하고 조금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활동 안 한 배우자는 45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혼소송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